예. 김춘심 위원장님, 예, 다 마무리하셨죠? 예, 3차 질의 이제 마무리해야 돼. 저도 질의 하나만 김우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이제 의료기관 내 감염, 의료기관 간 감염 있었잖아요. 근데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확진자의 분류를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규정하고, 환자 분류를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기타,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규정을 하고요. 의료기관 감염으로 규정을 하고. 맞으시죠? 예, 아직 불명확한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명확한 경우, 이렇게 분류한 경우 없고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명시한 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의료기관 감염하고, 환자, 의사 및 간호사 같은 의료인, 보호자, 기타, 이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감염 경로를 분류해 보셨습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186명 모두에 대해서?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자로부터 전파됐다 해서 그 번호만 갖고 계시죠? 네. 감염 특성이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감염이라도, 예를 들면 비말 감염, 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어로졸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이나 특수한 경우, 그죠? 그리고 가족 간 감염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가 최근 한 일주에서 열흘 사이에 한두 해 정도 인정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의료기관 내 감염하고 가족 간 감염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의료기관 내에서도 가족 간 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가족 간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의료기관 감염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비말 감염, 에어로졸 감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료기관이 아니라 가족 간 감염도 있는데 다양한 경우에 분류를 해놔야지만 백서든 예방책이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석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지나친 억측일 수 있는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염 경로를 좀 오히려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불신을 깨고 또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쭐 거는 의료기관 내 감염 말고요. 의료기관 간 감염의 주 원인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WHO는 호스피탈 쇼핑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녀서 국민만 아주 함부로 의료기관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186명의 임상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 특성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가정병으로라든지 병원 내 감염, 또 병원 감염 전파, 가족 간염 전파 이런 거에 대한 균형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지침이라든지 예방책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료기관 간 감염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뒤늦은 정보 공개나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분석이 지금 확진자 186명 중에 정보 공개 이전과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병원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보 공개 이전에 의료기관 감염이 연이어 있다가 정보 공개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런 자료를 분석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 공개 이후에도 의료기관 간 감염이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정보 공개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감염이 있었고, 또 모른 채 받아서 응급실에서 확산됐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정보 공개 이후에도 의료기관 간 감염도 있었고, 또 특정 병원에서 몇 명 있었다, 많았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자기가 격리 대상자인지 모르고 다른 병원에 간 거죠. 모르고. 근데 모르고 간 경우는 자기가 정보를 숨긴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거는 정부가 격리 대상자로 잘못 잡았으니까 그랬겠죠. 세 번째는
자기가 확진자가 났던 병원에서 왔던 것을 알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숨긴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료기관 간 감염은 병원의 그 정보 공개를 늦추거나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의료기관 간 감염이 확산된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 사이를 막 다닌 분들이 고의로 그랬다기보다는 자기가 격리 대상자인지 모르고 갔던 경우. 세 번째는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 숨긴 경우,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정보 공개가 늦어져서 의료기관 간 감염이 늦어진 거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공개 전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문도 하셨고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6월 5일 이전에, 6월 7일 이전에 상황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석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놓지도 않지만 그런 분석을 해놓으면 어디에 노출될까봐 분석도 지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분석해서 내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자료 가지고 끼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대책을 세우려면 자체 분석을 하셔야죠. 네, 다른 말씀 있는데요. 마지막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김용익 의원님 예. 혹시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지금 임수경 의원님이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그 수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김용익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석해 주신 복지부, 교육부, 또 국민안전처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김우주 교수님 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늦게까지 전문적인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